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건강을 위해 스스로 참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요. 전기를 아껴야 오래 산다고요. 하지만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18년간 무려 3만 2천 명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의학계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자신을 아끼겠다며 참았던 남성들이 오히려 전립선암 위험이 33%나 높았다는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비뇨기과 의사들이 직접 말하는 전립선 건강의 진실과 함께 집에 지금 당장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전립선 기적의 음식 3가지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70대 환자분이 야간뇨를 완전히 고친 믿기 힘든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입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아주 중요한 건강 상식 하나를 바로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반드시 들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상식 하나. 둘째, 집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전립선 황금 원칙. 셋째, 냉장고 안에 지금 있는 재료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의 음식 3가지. 그리고 보너스로 야간뇨를 고친 놀라운 생활 습관도 알려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이 들면 기름이 닳아지니까 아껴야 한다고요. 혹시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정액은 피처럼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3만 2천 명을 18년간 추적한 연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설문지 한 번 돌린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들의 식습관, 생활 패턴, 가장 중요한 배출 빈도를 18년간 꼼꼼히 기록하고 누가 전립선 암에 걸렸는지를 추적한 의학계의 기념비적인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남성들을 한 달 사정 횟수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달에 4회에서 7회 정도 하는 그룹, 8회에서 12회 하는 그룹, 그리고 21회 이상 하는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배출한 남성들은 4회에서 7회에 그친 남성들보다 전립선 암 발병 위험이 최대 33%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3명을 살리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나이, 비만도, 흡연 여부, 음주 여부를 모두 보정하고 나서도 이 결과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배출 행위 그 자체가 전립선을 보호하는 독립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전립선 정화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전립선은 멈추지 않는 공장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전립선액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배출되지 않고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속의 화학 물질, 미세 플라스틱, 흡연으로 인한 발암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전립선이라는 필터에 걸려 농축됩니다. 마치 수도관에 물때가 끼듯이 말이죠. 만약 규칙적인 배출이 없다면 이 독성 물질들이 전립선 세포의 DNA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빨리 던지지 않으면 화상을 입는 것처럼 독소가 쌓이고 쌓이면 수십 년 후에 암세포의 씨앗이 됩니다. 실제로 전립선 암 조직을 분석해보면 정상 조직보다 특정 화학 물질 농도가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과학이 알려주는 진실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립선액의 주성분은 구연산과 아연, 그리고 다양한 단백질 분해 효소들입니다. 이 성분들은 외부 세균으로부터 요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배출되지 못하고 전립선 내부에 갇혀 농축되면 이 유익했던 성분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농축된 분비물은 석회화가 되어 전립선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류순환을 방해하여 만성적인 골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회음부의 묵직한 통증이나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비단 전립선 비대증 때문만은 아닙니다. 장기간의 금욕이 초래한 전립선의 우열, 즉 꽉 막힌 상태가 원인인 경우가 임상 현장에서는 굉장히 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일부러 금욕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전립선암이나 심각한 전립선염 진단을 받고 당황해 하시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최대한 몸을 아꼈는데 왜 이런 병이 생깁니까?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우리 몸의 장기는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근육이 쓰지 않으면 위축되듯 생식기관 역시 적절한 자극과 배출이 없으면 기능이 저하되고 내부 노폐물을 정화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과거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시절에는 단백질 한 방울이 아쉬웠기에 보존이 미덕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양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이 현대 사회에서 60대, 70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보존이 아니라 현명한 순환입니다.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뤄오셨죠. 이제는 우리 몸을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챙겨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60대, 70대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횟수는 얼마일까요? 21회라는 숫자를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여기서 잠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버드 연구 대상자들은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초반이었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에게 21회라는 숫자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무리이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횟수만 채우려다가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발기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시도하면 전립선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것은 전립선을 쥐어짜는 것과 같아서 오히려 전립선 부종을 악화시키고 배뇨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변 줄기가 더 가늘어지고 아랫배가 뻐근해지는 증상으로 이어지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주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4회에서 7회 정도, 즉 평균적으로 하루나 이틀에 한 번 배출한 그룹에서도 전립선암 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21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한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희망적인 것은 나이가 들수록 단 한 번의 배출이 주는 건강 효과가 젊은 층보다 오히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해 노폐물 처리가 빠르지만 노년기에는 인위적인 배출이 전립선 청소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60대 이상 분들께 권장하는 황금 원칙은 일주일에 1회에서 2회입니다. 이 정도 빈도면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립선 안에 고인 오래된 액체를 교환해주는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배출의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립선의 입장에서 보면 근육이 수축하여 내부 액체를 밖으로 밀어내는 물리적 현상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사정을 기력 소모로 보는 낡은 관념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내 몸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디톡스이자 전립선이라는 장기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전립선 건강의 핵심 원칙을 알아봤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일주일에 1회에서 2회의 황금 원칙을 기억하셨죠? 그렇다면 이것과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냉장고를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배출 횟수만 챙긴다고 해서 전립선이 저절로 튼튼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들어오는 쓰레기가 너무 많으면 감당할 수 없겠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전립선을 살리기도 하고 서서히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 음식들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비뇨기과 방문 횟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에이, 토마토는 다 알죠.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침마다 건강을 생각해서 생토마토를 갈아 드시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전립선 건강 측면에서는 설탕물을 드시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립선을 암으로부터 지키는 핵심 성분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
즉 세포를 녹슬게 하고 유전자를 파괴하는 주범을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립선 조직에 선택적으로 축적되어 암세포의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비뇨기과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라이코펜이 세포벽 안에 아주 단단하게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생으로 씹어 먹어서는 그 단단한 세포벽을 뚫고 영양분을 흡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라이코펜은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는 것입니다.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허물어지면서 라이코펜이 밖으로 쏟아집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곁들이면 체내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무려 5배에서 9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생 토마토 대신 올리브유에 살짝 볶은 토마토로 바꿔보세요. 스크램블 에그에 볶은 토마토를 올려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전립선을 위한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약국에 달려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집에서 5분이면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우리 밥상의 오랜 친구, 마늘입니다. 마늘을 양념으로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사실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항암식품 1위에 빛나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의 혈액을 검사해보면 염증 수치가 정상인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은 구조상 약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장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 및 항염 작용을 하여 혈액 속 염증 인자를 잠재우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마늘에는 토양에서 흡수한 천연 미네랄인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전립선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여 바이러스나 발암 물질의 침투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마치 집의 외벽을 단단하게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마늘이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꿀에 재워 흑마늘로 드시거나 구워서 매운맛을 날려보내고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루 2쪽에서 3쪽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마늘 보충제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마늘이면 됩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다에서 온 정력제, 바로 굴입니다. 서양의 카사노바가 즐겨 먹었다는 속설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히 과학적인 근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미네랄이 다릅니다. 갑상선이 요오드를 좋아하듯 전립선은 아연을 미친 듯이 갈구하는 장기입니다. 일반 신체 조직보다 전립선에는 무려 10배에서 수십 배나 높은 농도의 아연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연이 바로 정자의 유전자를 보호하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합성하는 주원료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에 저장된 아연 농도가 떨어지면 전립선 조직은 방어력을 잃고 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전립선 암 환자들의 전립선 조직 내 아연 농도는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품 중 단위 무게당 아연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굴은 호불호가 갈리고 철이 아니면 구하기도 힘들죠. 걱정하지 마세요. 호박씨나 멸치, 소고기 붉은 살코기에도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트에서 1만 원 이내로 살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한번 왕창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전립선이라는 연료 탱크에 아연이라는 고급 휘발유를 채워 넣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약속드렸던 70대 환자분의 야간요 탈출 비법입니다. 그분은 밤마다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쳤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그때뿐이었죠.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너무 힘드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방해드린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 앉아서 소변을 보십시오.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남자가 폼 안 나게 어떻게 앉아서 싸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시작된 중년 이후 남성에게 서서 보는 소변은 전립선 건강에 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서 소변을 보려면 다리와 괄약근에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면 방광 근육이 온전히 수축하지 못해 소변이 찔끔 남게 됩니다. 이것을 잔뇨라고 하죠. 따뜻한 방광 안에 남은 소변은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것이 염증을 일으키고 밤새도록 여러분을 화장실로 불러내는 범인입니다.
하지만 좌변기에 앉으면 골반 근육이 이완되면서 방광이 텅 빌 때까지 완전히 배출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방광이 깨끗하게 비워지니 염증이 생길 기회가 줄어들고 밤에 다시 깨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 70대 환자분은 앉아서 소변 보는 습관을 들인 지 2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손주들 재롱을 보며 환히 웃으시던 그분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남자의 자존심은 서서 보는 소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전립선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황금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도 들지 않고 장소 구애도 받지 않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은 출산한 여성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비뇨기과 의사들이 남성 환자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운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골반 아래에는 방광과 전립선, 그리고 직장을 그물 침대처럼 받치고 있는 골반저 근육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팔다리 근육이 빠지듯이 이 근육도 축 늘어집니다. 그러면 소변을 참는 힘이 약해지고 전립선을 꽉 잡아주는 지지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제 말을 들으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딱 하고 멈춘다고 상상해 보세요. 항문과 그 안쪽 깊숙한 곳을 배꼽 쪽으로 당겨 올리는 느낌입니다. 바로 그 느낌이 맞습니다. 이 힘을 5초간 꽉 쥐었다가 5초간 서서히 풀어줍니다. 이것을 하루에 틈날 때마다 10번씩 3세트만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도 됩니다. 누워서도 됩니다.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한 달 뒤면 소변 줄기가 레이저처럼 강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발기부전 환자들에게 약물 치료와 병행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물리치료법이기도 합니다. 비용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전립선 건강 관리의 핵심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전립선은 고인물을 싫어합니다. 일주일에 1회에서 2회의 적절한 배출로 독소를 씻어내십시오. 이것은 죄악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디톡스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오히려 전립선을 망가뜨립니다. 둘째, 올리브유에 볶은 토마토와 하루 마늘 2세 쪽으로 세포에 방탄조끼를 입혀주십시오. 생토마토는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볶아서 드셔야 흡수율이 5배에서 9배 높아집니다. 셋째, 굴, 호박씨, 멸치, 소고기로 매일 아연을 보충하십시오. 비싼 영양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집 냉장고에 있는 재료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앉아서 소변 보는 습관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분들 2주 만에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가 필요해진다는 뜻일 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건강할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오늘부터 이 4가지를 시작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신 분들은 댓글로 결과를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